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이끌어 줄 것이며, 이러한 교육 공동체의 사랑과 열정이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에너지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지역사회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간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신입생 입학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으며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 제20회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 종합 2위, 금융실무, OPT 실무 부문에서 금상, 창업실무, 컴퓨터 그래픽 부문 은상, 사무행정,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상 수상,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교육부 중등 직업계고 비중 확대 사업, 하남시 좋은 학교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NCS 기반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수업료와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진로 특강, 교내외 연수, 글로벌 현장 체험 연수 등 각종 교육 활동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 선취업, 후진학까지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목표에 맞는 맞춤반 시스템으로 대기업, 공기업반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각종 연수와 전문가와의 만남 등 학교의 든든한 지원으로 제가 원하던 기업에 안정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과 관련된 5개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학과별 전공 코스제를 통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융회계과는 회계 전공 코스와 경영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금융 및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기업의 회계 담당자, 회계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 은행 등에 취업하고 금융회계 경영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서비스 경영과는 쇼핑몰 플랫폼 전공 코스와 카페 경영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전자상거래, 바리스타,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자, 카페 경영, 바리스타 분야로 취업하고 경영 서비스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스마트 IT과는 정보처리 전공 코스와 IT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정보, PC 정비 등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네트워크 관리 업체 등에 취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서비스 디자인과는 캐릭터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코스로 운영되며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전자출판 등 디자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디자인 회사, 광고 기획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 취업하고 디자인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보건간호과는 보건의료인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트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에 취업하고 간호보건 계열대학에 진학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에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3년간 꾸준히 각종 특강, 연수, 학생회, 경진반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방과 후에는
대기업 공기업반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과 자기소개서, 면접, NCS 등을 준비해 KB국민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력을 쌓아 재직자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진학한 덕분에 제 꿈을 찾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스트레스 없는 머물고 싶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학생들은 스포츠 클럽, 스트레스 프리존, 점심시간 미니 콘서트, 이달의 베스트 콘테스트, 짠내 투어, 스라벨 문화체험, 체육 한마당, 동아리 발표회, 건담제, 2박 3일 쓰담쓰담 수련활동, 테마별 문화체험, 학과별 직업체험, 디자인 열린공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로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하남경영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3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과 후에는 디자인 엘리트반에 들어가 3년간 활동하며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축한 덕분에 경진대회와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웹디자이너로 홈페이지 관리, 제품 상세 이미지 및 카탈로그 제작 등을 하며 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심화 자격증 취득과 면접 준비를 통해 대기업 및 공기업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대공기업반,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반, 전공 심화학습을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엘리트반, 우량기업과 MOU 협약과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을 통해 1:1 맞춤 취업을 제공하는 취업 산학 맞춤반,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사관 준비반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증, 자기소개서 작성 등과 관련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합니다. 충성! 부사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사관 준비반에 들어가 필기시험과 체력 측정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여 면접 당일에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임관 후 현재는 육군 24단에서 인사행정 부사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 없을 지금 제 모습이 스스로도 정말 뿌듯합니다. 상상하는 나의 모습, 하남경영고등학교라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생활 예절과 직장 예절을 익히는 공수 예절 교육, 학생들과 기업이 한 팀을 이뤄 실무를 경험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1팀 1기업 프로젝트, 해외 고등직업학교와의 자매 결연으로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 탐방 및 직업교육 시스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 체험 연수, 취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이 있는 나 선포식, 조정부, 교내 각종 경진대회, 전문 교과 동아리를 비롯한 7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기업 CEO 특강, 전문가 특강, 본교 졸업 선배와 멘토, 멘티 활동, 진로 토크 콘서트, 창업 아이템 대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능력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 친구들은 한창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내신 관리와 자격증 취득, 그리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과 전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290여 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처를 발굴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과 방과 후 디자인 엘리트반에서 배운 지식들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그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웹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였고 하루하루 제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꿈을 펼쳐보세요.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는 취업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회계 과목을 배우며 제 적성을 발견했고 내신 성적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 회계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전문교과 동아리, 경진대회 및 디자인 공모전, 대만 글로벌 현장체험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멘토가 되어 후배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3년간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후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통해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지금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에서 배운 것들은 지금 저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열정으로 미래를 디자인해 보세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방역부터 시작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영상팀을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영상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입학 문의 채팅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상단에 이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거기에 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검색창에 하남경영고라고 입력을 하면 하남경영고 홍보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 제 말씀이 끝난 후 패널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입학 학생들은 어떠한 유형들이 오고 누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어떠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개설학과의 소개, 졸업생의 진로 현황,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패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패널들이 조금 진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광주 하남을 대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NCS 기반 직업 능력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금융회계과, 서비스 경영과, 스마트 IT과, 서비스 디자인과, 보건간호과. 이 5개과 이외에 좀 더 세부적인 전공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8개의 전공 코스제와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3개의 과정평가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학력 인구의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하남경영고등학교를 믿고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남경영고등학교는 매년 변화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산업의 트렌드를 제일 먼저 반영을 해서 학교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들로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로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앉아 계시는 이러한 시설같이 좋은 시설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화면이 지금 카페테리아, 그 다음에 커뮤니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는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하나의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때는 서비스 경영과에서 바리스타 수업이나 관련 실습 수업을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실은 지역 공동체에서 무슨 회의가 있거나 뭐 어떤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대여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실습실들은 스마트 IT과 실습실인데요. 스마트 IT과 실습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기에 최신 기자재나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기자재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9년 개설된 보건간호과 실습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신의 시설로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하남 검단산역은 저희가 만든 역은 아니지만 올해 12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내년서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학교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수업이 나오듯이 학교는 수업의 질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시설 환경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S 기반 직업 능력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 목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단연간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 예산들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는 6개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하남시 좋은 학교 육성 사업,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직업계고 비중학대 사업,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등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하기도 힘든 사업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총 2020년도에 29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통해서
예산도 만들어내고 사업도 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을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때로는 학교의 소프트웨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의 하드웨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남경영고의 대표 목적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혁신학교 지정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광주 하남에서 유일하게 특성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혁신학교가 뭐냐? 혁신학교는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와 학교가 얼마나 노력하고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기자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광주 하남에 2-3개 학교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학교가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가 지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왜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느냐. 보통은 이 고교학점제는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조금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워낙 이제 그 학과가 이제 개편이 빠르다 보니까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요구, 뭐 지역사회 요구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학생이 원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코스제 교육과정이라든가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이런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가 있는데요. 작년까지 이 근처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계속 운영하던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 하남경영고등학교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러 가지 사업과 기자재와 수업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올해 그 교장 선생님께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셔갖고 이 사업을 떼와서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매력적인 직업 계고, 혁신 지원 사업, 하남시 좋은 학교 정말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에 이런 큰 흐름을 갖고 학교의 특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학교의 목표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왜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4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4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도 관심이 있다면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선택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특성화고 고등학교 제도적인 혜택. 하남경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학교만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고유한 제도가 있어요. 공무원 특성화고 채용 우대 혜택.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들 고졸 채용을 할 때 특성화고 학생들만 따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약정, 연계, 현장 실습 등 취업을 할 때 먼저 조기 취업을 해서 현장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고요. 대체 군복무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주고 취업 연계 장려금, 내일 체험 공제 등 국가에서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취업 관련된 제도만 있느냐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대학 진학을 할 때도 특성화고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입학 전형이 있어요. 특성화 전형이라든가 창의인재 전형이라든가 선취업 후진학 전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소서도 관리해주고 내신 관리도 인문계 학교에 비해서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대학을 가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이 다 다르기에 가고 싶은 취업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교육시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반이나 엘리트반, 그리고 그 많은 반들 통해서 집중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면접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주고 이력서 첨삭 지도 등
선생님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겁니다. 평범한 학생이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와서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목받는 학생으로 학교 생활이 변화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적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으로 흥미가 유발되고 방과 후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업 성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학생이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신중학교의 작년 기준으로 통계인데요. 하남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요. 광주에서도 오고 그리고 양평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그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크게 신입생 입학 성적인데요. 130점에서 140점대 학생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10점대에서 130점대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학업 성적만 갖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줘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만 소중하느냐? 아닙니다. 140에서 180점대 학생도 소중합니다. 이 학생들은 충분히 인문계고등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경영고등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고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제도로 좋은 기관에 취업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합니다. 학교는 이 학생들의 요구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그룹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준비가 노력만으로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의 희생,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학교가 돌아가니까요. 그 보통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주기 위해서는 보통의 예산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29개 사업을 통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100여 개의 프로그램들을 학생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의 경험과 어떤 수업의 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선생님들은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개보수하고 확장하고 짓는 데도 쓰고요. 너무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남경영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여러분들에게 학년별로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1, 2학년 때는 그 학생들의 나만의 스토리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 2, 3학년 때는 취업 능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준비하고 3학년 때는 바로 그 개인의 요구에 따라 취업하고 싶은 부문별로 개별적인 지원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현장 체험 연수 같은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연수를 맺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외 고등직업학교와의 자매 결혼으로 해외 문화의 탐방이나 직업교육 시스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떠나는 짠내 투어, 적극적 학교 생활을 위한 쓰라벨 문화체험,
그다음에 자기관리 우수 학생을 위한 제주도 탐방, 뭐 2박 3일 수단 캠프 등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프리존, 점심시간 미니 콘서트, 열린 공간 전시회, 체육 한마당 등 스트레스 없는 아주 재밌는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 3학년 때는 취업 산학 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선배와의 진로 토크 콘서트, 멘토 멘티 활동 등 다양한 방과 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연계 수업 및 고사장을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 운영사 등 1437건을 취득하고 전교생이 졸업할 때는 85% 이상이 1인 3자격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 학생을 한번 보면 13종을 방과 후에 학원 수강 없이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각각의 원하는 이제 나는 어디 가겠다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대기업 공기업반, 공무원 준비반, 취업 엘리트반,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반, 부사관 준비반,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대비반 등 다양한 반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적성에 맞는 학과가 나한테 맞는 나는 어떤 과가 좋을지를 뭐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여기서는 영상에 나오지 않는 내용 위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한 1, 2주 막 이 온라인 오프라인 연습을 하면서 원래는 목소리가 좀 좋았는데요. 계속 연습하고 막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진짜 목소리가 좋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과가 5개 과가 있는데 금융회계, 서비스 경영, 스마트 IT, 서비스 디자인, 보건간호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과가 좀 달랐어요. 근데 2018년부터 시작된 그 학력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가 이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학과 개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첨단 지식 산업과 어떤 서비스 그런 산업의 융합이 될 수 있는 학과 위주로 개편을 해서요. 금융회계과, 서비스 경영과와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과를 스마트 IT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디자인과를 서비스 디자인과로 바꿨고 2019년도에 보건간호과로 새롭게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8개의 전공 코스제를 각 과별로 2개씩 추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좀 더 상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3개의 과정평가지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계과 먼저 한번 보실게요. 금융회계과는 뭐 어떤 과고 뭐하고 이거는 아까 영상에 나왔으니까 또 하면은 뭐 저렇게 하고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요. 금융회계과는 하남경영고의 아주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전통적인 학과고요.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비교적 괜찮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에 진로가 지역사회 특성상 이 기업체 세무나 회계나 비서 관련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취업 지원율이나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금융기관에도 꾸준히 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코스로는 회계 전공 코스, 경영 전공 코스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영과는 어떤 최신의 어떤 요구하는 직업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빠르게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는 학과로 쇼핑몰 플랫폼이나 카페 경영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과가 있네. 그동안 좀 원했었는데 괜찮다. 이런 반응들도 많고요. 이제 서비스 경영과 카페 경영, 뭐 쇼핑몰 이런 거다 보니까 좀 평범하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이 와서도 적극적으로 좀 변화하고 자신의 자리도 찾고 실습 같은 거 하면서도 재밌어하고 와서 만족도가 꽤 높은 그런 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도 뭐 경영 지원 업무 등 뭐 여기에 뭐 스타필드서부터 뭐 유통 관련 서비스 관련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취업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IT과입니다. 스마트 IT과는 최신 기자재와 그런 실습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4차 산업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경험해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관내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꽤 좋고요. 지원율도 좋은 편입니다. IT 전공과 정보처리 전공 코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상위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과정평가 자격과정을 2가지를 더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졸업 후 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통신업체, 웹마스터 뭐 이런 IT 관련 업체로 취업도 하고 있고요. 서비스 관련도 취업을 하고 있고 이 IT과 특성상 대학 진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서비스 디자인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비스 디자인과는 어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캐릭터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편집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교과와 경영 금융 교과의 융합 교육을 통해 사무 행정 능력을 갖춘 어떤 디자인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서비스 디자인과 출신으로 금융기관에 가는 학생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광주 하남 지역에 소규모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는 뭐 한 명이 쇼핑몰 관리도 하고 그래픽 편집도 하고 그런 수요가 많아서 시각 디자이너나 편집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등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건간호과. 보건간호과는 2019년 공립 최초로 신설이 되었고요. 일단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공립학교에 거의 없는 학과거든요. 광주 하남에서도 하나의 과밖에 없기 때문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입학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입학 지원율도 좋습니다. 와서 만족도도 꽤 높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겼고 기자재도 다 최신이고 선생님들도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열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굉장히 열심히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 이런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보건간호과 같은 경우는 특전이 어떤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으로만 이루어져서 졸업 후에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간호조무사 시험에 보려면 간호조무사 학원에 가서 거기서 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따야 되는데 그런 좀 특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 진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졸업생 진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여기 온라인도 지금 하고 있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행사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매년 80% 내지 90% 정도 취업과 진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제주 현장 실습 사건이 좀 있어서 조기 취업으로 나가는 제도가 조금 엄격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에는 좀 진학을 좀 많이 했어요. 졸업생 취업 현황을 먼저 보시면 졸업 후에 최종 61명이 취업을 했고 대부분 광주 하남에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에 좀 취업을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상을 보시면 한미약품, 삼전저축은행, 우리은행 등 대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의 작년에 좀 취업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취업 기간을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학생들도 그런 기간을 더 많이 알아봐서 취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성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특성화고에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한 10년 정도 인문계 학교에 있었어요. 인문계에서 뭐 고3 담임도 하고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특성화고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업 관리도 하고 뭐 진학 지도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신입생 관련 업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문계에 있어보고 특성화고에 있어보면 특성화고가 정말 몇 배로 힘듭니다. 진짜 인문계에 있을 때 비해서 정말 많이 힘들고요.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말은 그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보통 선생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를 갔다가 뭐 다시 전학을 와서 특성화고 가보지 않는 한 인문계고와 특성화고를 아이들이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가능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기업, 공기업 취업 현황을 좀 보실 텐데요. 작년에 우리은행의 디지털 콘텐츠과로 남한중 내신 178점, 고교 내신 1.76 등급을 받고 우리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은 우리은행의 광고 홍보 디자인과로 신평 중에서 왔고요. 신평 중에서 내신 172점 받고 학교에서 고교 내신 1.29 등급 받고 우리은행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3학년이다 보니까 과가 그 바뀌기 전 과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업의 한미학품 같은 경우는 광고 홍보 디자인과로 영문중 내신 188점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교 내신 1.53 등급으로 한미학품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학생은 뛰어난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인문계 학교를 가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고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심지어 우리 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좋은 내신 등급을 받으면 특성화 전형이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그 전형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훨씬 더 이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을 한 학생이거든요. 그 혜택을 받고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보면 4년제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취업기관에 입사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졸업생 진학 현황을 좀 보시면 작년에 4년제 대학에 한 20명 합격했고요. 2, 3년제 대학에 한 83명 합격해서 약간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103명 진학해서 40%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2, 3년제 대학에 많이 갔고요. 4년제 대학에 조금 숫자가 적은데 그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4년제 대학에 갈 만한 괜찮은 학생들이 조기 취업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 학생들은 취업을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특성화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 전형이라고 특성화고 학생들만 따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그래서 그런 제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년제 대학에 뜻이 있다. 나는 거기에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학교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입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긴 시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여기 오시는 학교,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은 학교, 우리 아이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학교,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하남경영고등학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 시간 이후는 여기 패널들에서 좀 구체적인 좀
좀 진솔한 말씀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저는 육성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자기소개가 좀 있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회장 김종선이라고 합니다. 네, 배려하겠습니다.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 디자인과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강태우라고 합니다. 네, 배려하겠습니다.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 서비스 경영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구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자가 되는 첫걸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취업 역량부장 문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학 설명회 전에 사전 질문을 좀 온라인이나 이런 내용들로 좀 받았습니다. 그 질문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나연 학생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 학교에 선취업 후 진학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서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능을 보는 이유는 어쨌든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목표인데 대학교를 가서도 결국에는 취업을 하는 게 최종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과는 반대로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전문 지식을 먼저 배우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을 먼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경력을 쌓게 되면은 제가 정말 필요한 공부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학과에서 정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취업과 병행해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업해서 대학교를 갈 때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학교를 가면 이제 수능을 보고 들어오는 학생들과는 달리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국가에서 장학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대기업, 공기업에 입사한 아까 3명의 학생들도 은행이나 뭐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입사를 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입사를 한 학생들입니다. 아마 2, 3년 후서부터 그런 큰 기업들은 아마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많은 혜택과 제도를 아예 제도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혜택을 볼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강태우 학생은 우리 학교 교육활동 중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학과 똑같이 이제 학과 체제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이제 학과가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다른 학과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이제 다른 활발한 활동들과 아니면은 이제 활발한 활동들과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학과 친구들과 많은 교류와 정보 교류 같은 인맥을 쌓고 싶은 학생들은 대공반 혹은 방송반 아니면 학교 홍보 동아리 아니면은 학생회반 같은 방과후나 동아리를 참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전공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의 전공과를 좀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싶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경진반 혹은 학과별로 있는 엘리트반을 좀 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정성 학부모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실 텐데 진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잘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아이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눈에는 굉장히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좀 못하는구나, 이거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갈 시점에 저희 아이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하고 얘기를, 제가 이제 아이가 3명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제 눈에는 되게 어리게 보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진로를 정하기 직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면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네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엄마는 일단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 생각을 먼저 충분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인문계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와 특성화고를 가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제가 살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해준 것밖에 없었고 아이한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 거라서 두 가지를 얘기를, 그러니까 인문계를 갔을 때와 특성화고를 갔을 때를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이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더니 특성화고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로 좀 더 영어학원을 더 가고 수학학원을 더 가서 인문계 가서 그냥 대학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생각보다는 아이가 많이 어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믿어달라고 해서 저는 믿어줬고, 물론 학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아이가 뭐 약간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TV에서 많이 보는데 입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아이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대학을 안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아이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계신데 고졸 취업 성공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다년간 굉장히 많이 취업 지도 업무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기업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좋은 취업 역량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뭘 인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인성은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좋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바른 됨됨이를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특성을 보면 정직, 성실, 예의 바름, 그리고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기초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의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 인성은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실력이 없으면 기업체에서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표현이 달라져서 인성이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재상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우수 100대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보면 2018년도부터 인재상으로 손꼽히게 올라오는 사항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쌓아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2020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재상이 조금 바뀌었는데 1위가 도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온실에 예쁜 그 유연한 화초처럼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도전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도전 정신을 1위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돈만 버는 월급쟁이지 이게 아니라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전문성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전공 실무 능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죠.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온실 속에서 그냥 다 주어진 것만 받아먹는 학생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능력을 쌓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그 먹는 걸 획득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꾸미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뭐 알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금 그 고교 학점제를 지금 3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내년이면 3년째인데 지금 저희 자녀가 내년이면 3년째 처음으로 그 학점제를 그 시험 운영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학년하고 3학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정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자세한 거는 이 방송 끝난 후에 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미리 받은 질문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문화학생 후배 또는 특성화고 학교 생활에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라. 가장 필요한 활동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네, 저는 저의 후배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계획을 짜지 않고 친구들이 따니까 나도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거 그냥 지금 따야겠다 하고 막상 급하게 따버리면 나중에 막상 진학과 취업을 하게 될 시기에 내세울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자격증은 제가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제가 이 분야에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며 동기부여가 되고 그만큼 자격증은 자기의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 따라서 딴다고 따지 않고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이렇게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화 생활 3년 동안 한양교육부 생활을 통해 어떤 장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3년 동안 얻은 장점이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조금만 말해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 3학년 때쯤에 이제 공부를 거의 잠자는 시간으로 지내면서 거의 맨날 수면과 같이 지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항상 내신 점수는 높을 뻔했지만 그런 수면으로 인해서 130대의 점수로 이제 학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은 아마 150점 이상의 내신 점수로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한다면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해도 아마 제가 원하는, 제가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도 가기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영고등학교,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저보다 낮은 내신 점수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높은 내신 점수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과 다 같이 동등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디자인과를 오면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참 많았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 정말 점수도 많이 확확 올랐고, 그러면서 현재 과에서 11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등급이라는 내신 점수를 갖고 저는 서울권의 대학교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수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를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굉장히 열려 있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감 선생님까지 각 담당 부서 선생님들까지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내시고도 굉장히 상담이나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이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또 학교에서 언제든지 오시면 또 교무실이나 교감 선생님실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냥 아이를 내가 학교에 보내놓고 얘가 그냥 생활을 잘하겠지 막연히 생각하시는 거와 와서 보시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취업 사례와 하남경영고등학교 장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동영상에 나왔던 금융권에 취업한 친구들, 그 다음에 육군 부사관에 들어간 친구, 이 학생들이 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대공반에서 활동을 쭉 2, 3년 동안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교의 자랑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이 졸업생들 말고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성적이 170점, 180점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노력을 하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그 학생은 146점으로 입학을 했던 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1학년 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려고 담임선생님을 10번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고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1학년을 무사히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교과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활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굉장히 과하게 잘하네 칭찬하고 이러니까 이 학생이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또 하물며 이제 공부에까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46점이면 대공반에 들어와서 조금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하하는데 학생의 열성이 느껴져서 제가 대공반에서 받아줬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같이 과정을 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라고 하는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고졸 채용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나 뽑지 않아요. 1차는 자기소개서, 2차는 그 사트라고 하는 필기시험 이거를 합격을 했고요. 최종 3차 면접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면접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부족한 2%는 아주 유능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토요일까지 나와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연습을 한 결과 삼성화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라
그런 재직 선배 진로 토크쇼나 이런 부분에 초빙을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선생님 지금 제가 유럽 여행 중이라 못 도와드려 죄송해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 은행권으로 취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한 결과 그런 삼성화재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서 멋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교사로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최고의 장점은요. 이제 이렇게 성적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의 길을 잘 못 알았던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다가 더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목표를 못 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오면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공 교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나 아니면 110점, 120점 학생들이나 처음 출발점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조금 선생님들한테 다른 인성이 있는 친구들은 많이 예쁨을 받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이 똑같이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런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1등급, 2등급 때도 유지하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멋지고 당당하게 뽐내면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대학 어디 갔어?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연봉이 얼마야? 이게 더 자랑거리잖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뭐합니까? 서울대 나와서 논에서 팽이 치듯이 놀고 있으면 그거 다 자랑거리 아니거든요. 부끄럽죠. 그런데 이렇게 삼성화재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또 우리 하남에 있는 삼정저축은행 같은 경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자랑거리도 될 뿐더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제 노후 자금을 빼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선호해야 되는 학교 진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지만 교사이지만 뼈골 빠지게 눈 빠지게 그리고 잠 못 자면서 공부해서 어렵게 가는 길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그러면서 설렁설렁 노는 듯하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건 더 기원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기 그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이 학교 6년째 근무인데요. 이런 취업 영양부를 쭉 해서 대공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원했던 친구들이 좋은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남지사에 우리 학교 졸업생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4명 이제 해마다 다 다르죠. 그 중에 3명이 이제 제가 지도를 했던 학생들인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들어가려고 하면 필기 이제 조건이 4년제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영어 성적이 있어야 돼요. 토익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토익 시험이 990점 만점에 보통 거기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의 영어 토익 평균 점수가 950점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950점 토익 점수 전혀 안 나와요. 시험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지사장님이랑 만나보면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카이대를 나와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들어가고 금융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각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인재상이 다르거든요.
금융기관은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융 상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판매 업종 같은 경우,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식 같은 서비스 정신과 이런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내 아이 지도보다 더 학교에서 쏟는 열정이 더 대단할 겁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의 장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취업에 대해서나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취업역량부 문의숙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앉아있는 패널들께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담배는 깍져요. 그 흡연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가 얘기할까요? 학생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학생이 한번 얘기하고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학교를 다녔는데, 일단 흡연하는 학생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아마 흡연하는 친구들은 정말 소수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라서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떨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많은 선도도 많이 가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많은 조치도 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현실적인 학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흡연이나 이런 거에서 학교생활인권 자치부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하게 캠페인하고 예방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어떤 학교에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예방 지도를 확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흡연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단은 특수화고등학교의 이제 시선 같은 것들이 뭐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희석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이런 노출을 통해서 미디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끊임없이 학교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학생 한 명이 뭐 학교의 얼굴을 망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뭐 흡연이라든가 그런 캠페인 그런 걸 통해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패널들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그 생방송이다 보니까 원래 시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행사 마치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좀 길었죠. 처음 행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처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시행착오가 좀 있고요. 생방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미처 이제 막 얘기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좀 행사가 끝나면 좀 더 오프라인 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혹시 해당하는 학과 부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학과 부장님들하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생 홍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